제대로 알고 먹으면 고마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죠. 약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고윤석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매주 이 시간 약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955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박사님께서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요새 모기가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 그 질병관리청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모기. 안 그래도 일본 뇌염 모기, 네, 일본 뇌염 경보가 빨리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년보다 발령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다면서요? 네. 그 보통 한 8월 초쯤에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6월 17일 날 경보가 발령됐거든요. 네. 모기들이 이제 나타나는 시간이 좀 빠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모기들의 출근 시간 안 빨라도 되는데. 그렇죠. 어김없이 또 빨라졌습니다. 네네. 한 달 반 정도가 빨라진 건데요. 네네. 모기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극성인 이유 있을까요? 봄철에 또 기온이 좀 높았잖아요. 그리고 비가 또 자주 오면서 네. 모기가 번식하기 좋은 그 워터파크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월에 이미 첫 모기가 발견돼 주의보가 나왔었는데 네. 그 최근 대구 지역에서 일본 그 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경보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 지역에서도 네네. 일본 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 흔히 우리가 주의보, 경보 이런 네네. 표현은 날씨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처럼. 음. 그런데 일본 뇌염도 이렇게 주의보, 경보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주의보는 쉽게 말해서 그냥 조심하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기가 나타났으니까 그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경보는 모기들 중에 그 일본 뇌염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실제 확인됐으니까 진짜 조심하세요. 그렇죠. 경고등을 켰다 이렇게 아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나왔다. 네네네. 네, 조심하셔라. 실제로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고요. 우리가 평소에 여름 되면 모기 정말 많이 물리거든요. 그렇죠. 네. 일본 뇌염을 옮기는 모기랑 일반 모기랑 어떻게 다를까요? 그 이름이 작은 빨간집 모기 좀 뭐 귀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내역인데요. 네. 모기가 좀 작고 색깔이 좀 갈색, 암갈색을 좀 띠거든요. 그 미나리밭이나 동물축사 같은 지저분한 곳, 고인물 네. 이런 데서 좀 살다가 밤에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흡혈하고 피만 먹고 가거든요. 보통 모기들은. 그렇죠. 얘는 이제 뭐 뇌염 바이러스 옮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름이 작은 빨간집 모기. 네. 좀 귀여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생긴 건 그렇지 않다. 네. 실제로는 아니다. 네. 아주 좀 이렇게 얌체처럼 생겼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표현도 네네. 하고 있죠. 네. 이름은 참 귀여운데 바이러스로 네. 옮긴다니까 무섭고요. 네. 만약에 이 작은 빨간집 모기에게 물린다. 그러면 무조건 일본 뇌염에 걸리는 건가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고요. 99% 정도는 그냥 열 좀 나거나 혹은 뭐 증상도 없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우리 면역계가 다 그 싸워서 이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천만 다행입니다. 네네네. 99%까지는 그냥 지나간다. 그렇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1%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 1%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염 바이러스니까 이제 뇌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진짜 뇌염이 되면 이제 고역이나 발작 또 이제 마비 증상 같은 게 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 뭐 한 2-3명 정도는 언어 장애 같은 거, 판단력 저하 같은 거 이런 것도 옳고 또 신경계에 작용한다고 볼 수니까 이런 신경계 후유증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어요. 네.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너무 심각하게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 1%만도 방심을 해서는 안 그렇죠. 되겠다. 네. 특히 어떤 분들이 조심하면 좋을까요? 보통 우리 저 애들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50대 이상 저 포함해서 50대 그렇군요. 이상이 더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요새는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모기는 보통 우리 아이들이 더 그렇죠. 열이 많이 많으니까. 물리는 네. 편인데 이거는 왜 어르신들이 더 많이 물릴까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 이제 요새
그 5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이 야외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주말 농장, 그렇죠. 뭐 낚시 요새 또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모기에 노출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이 미리 맞았던 그렇죠, 백신이 그렇죠. 변수였던 거네요. 네네.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 성인들도 예방 접종을 맞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도움 되죠. 특히 이 논하고 축사 주변에 많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농사 짓거나 또 방역되지 않은 야외에서 많이 활동하거나 또 일본 내염 유행하는 곳,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곳 쪽, 예, 그런 쪽에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1회만 접종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받으면 완전한 방패를 하나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번만 접종해도 그렇죠, 방패가 그렇죠. 생기는 거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 또 야외 활동 많으신 분들 네네. 꼭 맞아 주셔야겠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네. 언제 어떻게 맞고 있나요? 12세 이하 어린이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는 그 국가 영유아 예방 접종 대상에 무료로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그 앱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예방 접종 도움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거 설치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방 접종 도우미 네. 앱을 한번 깔아서 언제 맞았는지 한 번씩 그렇죠, 확인해 그렇죠.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신 꼭 한번 체크해 봐야겠고요. 백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예 모기에 안 물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모기 기피제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분이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 말이 좀 어려워요. 디에칠 톨루 아미드 이렇게 된 DEET 영어로는 네네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카린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효과가 있다고 요거 이제 안전성을 인증받은 그 성분을 또 의약 외품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국 가셔가지고 의약 외품이라고 써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 간혹 천연 성분이라고 또 뭐 팔찌나 스티커 형태로 된 걸 쓰는데 네. 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옷에 뿌리거나 또 몸에 직접 바르는 이런 모기 기피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팔찌도 있고 스티커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구나. 하지만 물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스프레이가 조금 더 효과적일 그렇죠. 수 있겠다. 네네. 성분표에 DEET, 네. 이카리딘. 네, 이카리딘. 이 두 가지 기억해 보시면. 의약 외품. 의약 외품. 네, 약국에서 판매하시는 것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피제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게 이 기피제가 나한테 안 오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얼굴에 직접 뿌리면 안 되고 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눈 뭐 주변 이런 피해 가지고 바르는 거나 네. 이런 게 좀 좋고요. 또 대부분은 이제 미리 옷에 좀 뿌려 놓고서는 되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더 그렇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얼굴에 바르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제 야외 활동하고 들어오셔서는 깨끗하게 비누로 잘 씻어서 네. 예, 그 성분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약간 뭐 좀 불쾌한 냄새가 난다거나 그렇진 않나요? 약간 있기는 해요. 약간. 그래요. 네. 톨루엔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그렇긴 한데 뭐 요새는 제품들이 잘 만들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네, 네네. 그렇군요. 그래도 서로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 그러네요. 그거는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팁 고맙습니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 모기를 쫓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더 있을까요? 모기가 그 어두운 색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흰색, 뭐 린넨 성분의 이런 긴 옷 있잖아요. 네네. 한여름에도 좀 시원한 성분의 그런 옷을 좀 긴 팔 옷을 좀 입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모기가 이 향수하고 땀 냄새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땀 많이 흘리거나 그러면 샤워 빨리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제 고인물이 있다면 좀 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지트가 되니까 모기들의. 모기들의 아지트.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올해는 좀 모기 대비를 일찍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약에 대한 궁금증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0678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실제로 모기를 쫓아주는 효과가 스프레이가 가장 센 거죠?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스프레이나 아니면 이제 바르는 거. 바르는 약도. 네네네. 팔찌라든지 뭐 이런 스티커보다는 팔찌나 스티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방향제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천연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우리 7142님 어릴 때 백신 맞았는데요. 성인이 된 다음에 또 맞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요건
좀 전에 말씀드린 앱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음. 맞으면은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요. 그럴 필요는 네.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맞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은 음. 앱에서 이제 그리고 확인 맞아라 한번. 네네네.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한번 전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부터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혹시나 다른 걸 맞으신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윤성 약학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